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클라이슬러사의 회장이었던 아야코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클라이슬러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야코카는 자신의 연봉을 $1로 낮췄다고 합니다. 바로 기업을 위해서 희생의 모범을 보인 것인데요. 기업에서 이런 실천적 리더십은 우리 군에서도 배울 점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CEO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군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시죠. 최평길 교수님 모셔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군과 기업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조직의 목적이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리더들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군과 기업의 이 리더들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이나 기업의 리더십은 크게 저는 같은 뿌리고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어떤 큰 기업에는 가면 군의 명령 체계보다 더 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고 또 거기에 사활이 달린 문제지만 실제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의 그 리더십하고는 조금은 다르겠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리더십 덕목을 다룰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업의 CEO들에게서 우리 군 리더들이 배워야 할 점, 그리고 또 기업의 리더십과 군 리더십의 공통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토론할 제목은 리더십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더십은 기업 또는 정부의 그 CEO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리더십의 기본 핵심은 어떤 중요한 목표를 놓고 그 지도자가 그 조직원 전체에게 혹은 정부면 정부 또는 기업이면 기업의 전 종업원들에게 우리가 나갈 목표는 이거요. 그런데 그 목표를 여러분들 중에서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하시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그 목표를 확정짓고 그러면 이제부터 그 목표를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전 조직원이 자기 목표로 생각하고 그걸 달성하는데 완전하게 그 목표가 성공리에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라고 할까.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목표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다 같이 동참해주는 팔로우라고 할까요. 그 따라가는 종업원 두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수직적인 상황에서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면 종업원은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점점 수평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 상호 인터액션을 통해서 이 따라가는 사람이 이 지도자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의 제대로 된 수평적인 상황에서는 상호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따라가는 종업원들도 그분들이 그 목표를 이끌고 나가는데 중요성을 인정하고 몸바쳐서 달성한다면 그분도 사실은 그 순간에 조그마한 분야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리더십을 말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흔히도 어떤 사람은 목표 없는 곳에 영광 없다 하는 거 한 가지로 목표가 필요한데 저는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향후 한국이 2010년 후쯤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다른 중요한 나라들의 경제연구소나 또는 전략연구소에서 전망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런 전망을 보면 최소한도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7개국 나라에 뒤이어 한국도 같이 참여해서 8개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 경제 8강이다 그거죠. 월드컵 16강 그다음에 8강인데 8강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능한 게요. 남북한이 통합되면 인구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비슷합니다. 또 사실 지역도 그 영역도 그렇게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그렇게 좁은 편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또 하나는 우리도 정보 세계화는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앞서 있고 또 군사력으로 말하면 우리도 전략핵에 대한 추진력 같은 그런 군사력을 보유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범위를 좁혀서 아시아에서 우리는 항상 미, 일, 러, 중 이 4강에 뭐 연대를 같이 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도 미, 일, 러, 중에 붙어서 막내 5강으로 들어갈 수 없나? 강력한 미들 파워라서 5강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목표를 한번 세워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또 국내적으로는 진짜 시와 음악이 흐르는 방거리를 즐겁게 거닐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사회 복지국가를 만든다면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8강다는 것은 문제없지 않겠나. 그런 거대한 국가 목표, 그 속에서 삼성도, 현대도,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중요한 IT 기업도 한번 도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한다면 보통 리더십에는 두 가지 종류의 큰 주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주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과업 성취 리더십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집중하자는 과업 성취 리더십. 흔히들 task oriented leadership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과업이 아무리 좋고 그럴싸해도 과업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그런 걸 달성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팀워크가 없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업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달성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그래서 리더십의 에센스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테 묶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직원 인간관계 리더십,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영어로 personal leadership 혹은 person oriented leadership 혹은 person related relation leadership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이고 어떤 면에서 하이엔드 하이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과업 성취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도적 리더십에는 첫째는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 종업원들이 볼 때 달성 가능한, 현실 가능한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그 목표도 그 종업원이 동의하고 따라서 모두가 동의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 성취 리더십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은 어떻게 나눌 것이고 거기에 어떤 유능한 사람들을 넣을 것이라는 기획력 그리고 조직 장악력이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 화내지 마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뭐가 문제냐. 하나씩 해결해 보면 될 수 있다는 그 논리적인 사고를 문제 해결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가지라.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물론 어느 부분을 감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봐라 우리 조직의 강점은 이거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목표에서 어려운 점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일시에 알려주는 투명성 있는 정보의사 소통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다 그죠. 또 하나는 관찰 감시 능력에서 흔히들 말하는 모니터링. 저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 조직원이 어떻게 움직이건 하는 식으로 어느 누가 이 시기에 열심히 하고 있나 없나. 또 여러분 축구도 그렇지만은 훌륭한 선수가 그 미드필드부터 백 또는 포워드까지 시작해서 자기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멀티플레이라 하는 것은 소위 다른 팀이 다른 플레이가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만 잘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팀워크를 잘하고 있는 걸 항시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지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이 날려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 감각이 있어서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소대장 했는데 그때 우리 가르치는 어떤 교관이 그러고 또 어떤 지휘관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대요. 소대장은 지휘자는 그 현장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뭐 소대장이 뭐 사무실이 있습니까만은 그 지휘관일수록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극소화하고 현장 감각이 있고 현장을 누벼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은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업 성취를 실제로 달성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리더십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소위 인간 리더십인데요. 첫째가 그 종업원 일하고 있는 모든 분,
일개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 연대, 대대, 연대, 사단까지, 군단까지 또는 그 참모본부에서 또는 여러분 기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맡으면 그 종업원 시장을 철저히 방어하면서 동기부여입니다. 자네는 무언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사기양양을 시켜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 또 하나는 자문 상담입니다. 자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잘하면 다음 부서로 옮겨가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또는 종업원 자기발전. 자네는 여기서 현장에서 경험으로 쌓아서 야전으로 크는 것도 있지만 자네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좀 해서 소위 병서를 좀 더 읽고 전략적인 사고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자네는 현재 이 부서에서 IT 분야를 발전하고 있지만 다음에 변화될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걸 좀 더 공부하고 오게. 그런 걸 컨설트 해주면 그 사람은 나의 상관은 나에 대해서 미래까지 나를 보장해 주려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원입니다. 우리는 뭘 좀 도와줄 것인가. 항상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일반 부서에도 보면 정부기관에서도 자기 부서만 영역을 쌓고 허기야 자기 일하기도 바쁘지만은 남을 도와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그 지도자는 자기 부서도 잘하거니와 옆 부서에 가서 우리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항상 그런 서포티브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인데요. 제가 재미있는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서 경영학과의 학생이 있고 하나는 행정학, 정치학 이런 걸 전공한 학생이 있고 또 군에서 위탁 온 장교 대학원생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써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장 그 사기를 높이는데 좋은 것이 뭐라고 당신 상관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기분이 좋으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군에서 온 위탁 장교나 대학원생이나 또는 정부경에 일하는 사람이나 또는 행정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상관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네 정말 잘하는구나. 난 자네만 믿네. 그러면 정말 가만히 있던 침체되어 있던 그 힘도 자기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학 쪽에 있는 분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는 돈 봉투부터 일단 상관이 주는 것이 좋다. 찬물도 산인데 말도 사는 것도 안 된다. 그거 왜 그러냐. 나는 어떤 은행에 근무했는데 저는 그 4시 반에 문 닫아서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어떤 데는 결산한다고 아주 늦게 새벽까지도 뭐 밤에 늦게까지 일한대요. 내가 이 은행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하나. 내일 당장 간둬야지. 가족도 좀 생각하고 놀러도 가야 되겠대. 근데 아침에 보면 그 오후에 보면 봉투가 왔는데 이달 봉급이 왔는데 300%, 400% 봉급액이 뭐 엄청 크더라고요. 자기는 그 맛에 봉급도 차근차근 모아놓은 동안에 어느 은행생활 10년이 넘었다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은 같은 거라도 인정도 중요하지만 리워드 보상을 해달라. 아마도 군이나 공적기관에는 그런 보상을 해주는 물질적인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래도 거기도 약간의 그 공적인 아까 조금 전에 그 사회하신 분이 질문하기를 공적인 것과 사적인 차이는 뭐 없나 리더십에. 그런데 아마도 공적인 곳에서는 그 인정을 많이 그 선호하는 것 같고 그 이제 소위 기업인 사적 그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물질적 보상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유대 연결만 학중의 네트워킹입니다. 우리 기륭화복이 있을 때라든가 또는 생일도 챙겨주고 또 그 유능한 그 지도자는 그 자기 조직에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조직원의 가정의 식구들이 얼마며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다는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이제 그런 거를 잘해주는 것이 인간관계 지향이라는데요. 제가 이제 요 몇 가지를 설명할 게 제프리 팍스라는 어떤 그 기업의 경험자인데 우리가 흔히들 리더십이라 그러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의 영향력 행사라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로서 할 일인데 어떤 사람은 네가 하나의 종업원 조직의 구성원이면 이런 내용에 조금만 차가 나면 너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 80가지 정도의 그 덕목을 나열했는데 제가 재밌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뽑아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영광이 있다. No goals, no glory.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넌 이런 게 있습니다. Always take the job that offers the most money. 돈 되는 것만 해라. 기업에서 지도자는. 돈 되는 것만 해야지 딴 생각하지 마라.
종업은 제일 주위로 나가라. 그래서 학교도 옛날에는 무슨 그런 게 있죠. 뭐 서성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거꾸로입니다. 대학이나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일 왕입니다. 그 학생을 어떻게 서비스해 주느냐. 그래 좋은 학생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이 나가서 사회에 기여하면 그 학교 발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고민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삼성에서 그랬답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게 인사 담당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전 직원을 훈련장 교육하는데 24시간 절대로 이 옆에 있는 직원들 만나지 말고 너 혼자 방에 있고 24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뭘 내가 잘했고 못한 게 뭐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24시간 후에 전부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켰답니다. 되게 거기도 15년 이상 근무한 부장급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80% 내지 90%의 흐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굉장한 회한이 있다. 넘버 원은 여름에 놀러 갈 때 가족들끼리 놀러 가라고 회사에서 방도 다 예약해 줬는데 자기 부인하고 애들 먼저 보는 거 내 조금 이따 갈 테니까 일 끝나고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2박 3일 동안에 야 오늘 또 일이 있어서 너희들끼리 잘 놀고 돌아와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날 무렵에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제 랑데부회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둘째 날까 그래서 첫날부터 신나게 논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근데 15년 생활을 보니까 회사에 죽자 살자 열심히 했지만 나도 이제부터 가족과의 관계를 좀 가지겠다. 그런데 그 건전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회사에만 하다가는 아이디어도 안 생길 것이니까 아이디어 노트북도 갖고 다니라.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관에게 아무리 상관이 시원찮은 명령을 내려도 그 앞에서는 예 하고 대답하고 나온 다음에 싸움 붙지 말아요. 그 적절한 신관에 다음에 가서 과장님, 대대장님, 연대장님, 사단장님 이 명령 내리신 이 내용은 조금 이렇게 털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합참의장하고 조금 전에 국무장관한 콜린 파월 그분이 쓴 자기의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어떤 여단장을 하는데 그 사단장이 그 부인이 사모님이 좀 그 부대에 좀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해서 그 부대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총대를 메고 사단장이 찾아가서 그 부인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사모님을 당신 부인을 좀 잘 이렇게 컨트롤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단장이 그걸 사적인 감정으로 느끼고 자기의 고가표를 시원찮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기는 가능할 수 있으면 그걸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상관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나 그래서 맞붙지는 말아라. 이제 그런 것이 자기의 좌우명이라고 그렇게 쓴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자기가 다 거느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저 친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봉급을 지불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오버페이 하라고. 그래서 자기도 생각지도 않은 조그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너 너무 일을 잘했는데 이 조그마한 내 마음의 정성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겠나마는 부인하고 같이 가서 오늘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 먹게 그게 큰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고 그 종업원을 또 열심히 일할 거다. 그 다음에 지나간 시점에 그 어려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미래를 향하여 오늘 철저하게 즐겁게 오티미스트하게 생활해라. 자, 그런 개념이고요. 그럼 인간적 리더십과 제도적 리더십을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 그래서 훌륭한 경영학 전공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주적 파악 좀 해라. 셀프 어웨어니스.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나의 강점, 나의 약점은 뭐냐. 나의 능력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다음에 셀프 매니지먼트. 그런 차원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해라. 첫째, 화내면 진다. 아무리 화를 낼 만한 일이 생겨도 참아라. 참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많은 보상도 해주고 몸을 던져서라도 칭찬 많이 해주고 항상 웃으면서 좋은 언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 리간 대통령은요. 이거는 약간의 농담이겠지만 그만큼 그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백악관에 있으니까 자기 비밀 전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얼을 잘못 걸려서 그 대통령 직통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리간 대통령이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 어딥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번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러준 것도 575에 335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그 리간은 그럴 정도의 사람이랍니다.
숫자에도 정감을 넣더라기라. 5, 5, 5, 3, 3, 3, 4. 아주 정감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새벽에 전화를 와가지고 거기 아무게 뭡니까?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이 또 전화합니다. 그때는 화답지가 나는 수도 있지만 그 명색의 리더십을 가리면서 리가 생각이 나서 리랑 같이 정감은 안 넣었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소셜 어웨어니스.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여러분 조그마한 기업도 그 기업체 사장도 따지고 보면 그 물건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 것이라면 그런 소셜 어웨어니스로 생각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는 전문적 리더십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그 중앙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그러니까 국방부의 그 현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왜 너 상관의 명령을 받아들이느냐 그랬더니 넘버원 우리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그 상관이 그 분야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일을 해와서 아주 완벽한 전문적인 리더십을 갖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업무에 정통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정통한 리더십에 나는 복종한다. 그게 가장 큰 항목으로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상하의 인간적 리더십에 감복하여 듣는다. 조금 전에 말한 인간적 리더십을 들었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인간적 리더십하고 제도적 리더십이 합쳐져 있어요. 세 번째가 소신껏 일하게 해주는 리더십. 열심히 일하게 해주는 리더십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것도 인간적 리더십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좀 실적 지향 리더십.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십이다. 그건 조금 전에 말한 제도적 리더십과 같아서 이상하게도 제가 이 실정적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제도적 리더십, 목표 달성과 같은 거, 조직 장악력 같은 그런 제도적 리더십하고 상하관계나 그런 인간적 리더십하고 소신껏 일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의 그 인간적 리더십. 이게 합친 것이 똑같이 이 2대2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신세대고 또 신세대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서 이제 훌륭한 지도자는요. 기업이나 군이나 간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여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어울려서 서로가 shared, 서로가 공유하는 리더십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어깨를 맞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리더십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는 전문적 리더십, 공부하는 리더십. 그것이 아마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CEO나 군의 리더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는 전문적 리더십, 공부하는 리더십.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업 보완적인 리더십을 이 바탕으로 또 전문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점점 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리더십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께 질문 받아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기업이나 군 리더십의 관건은 요즘의 세대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요즘의 세대의 성향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리더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1975년부터 매년 10년을 주기로 매 10년을 주기로 75년, 그 다음에 87년, 그리고 93년, 2005년 이런 10년 주기로 4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학생 의식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75년에 연구조사할 때는 그때의 대학생이 지금 50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40년 기간 동안에 그 세대의 변화를 보니까 상당한 그 의식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제가 볼 때 실용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pragmatic generation. 왜 그러냐? 40년 전에 대학에 다니던 사람들은 너 왜 대학에 들어왔나 그러면 인격도야, 학문연모, 하늘에 구름 잡는 명분론을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 막상 너 어떻게 학교 왔냐 그러면 내 전공 분야에 학문도 아니에요. 내 전공 분야에 기술 배워서 빨리 취업하려한다. 그리고 대학에 있는 동안에 제일 고민이 뭐냐? 전공 분야의 기술 연마와 취업이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뭘 하겠냐. 빨리 좋은 직장 구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 운동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은 전체 대학생의 0.3%. 학생 운동하면 그런 왕따로 봅니다. 그 지금 뭐에 관심 있나? 취업. 그만큼 이 세대는 그렇다고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질 거는 따지고 아주 실용적이고 실리 추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읽어가면서 그 실용적인 그 흐름을 실용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새로운 지휘관이나 새로운 CEO의 면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대답이 되셨나요? 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의 성향은 뭐 경제 부분 또 취업 이런 그 실리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또 이 리더들은 그런 데에 대한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좀 집중적인 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기업 CEO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군의 리더십을 향상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최평길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리더가 되는 첫걸음이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주어지는 모든 만남과 순간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리더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더십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